도쿄의 대표적인 부촌 롯본기. 이 동네를 수식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미술관의 도시라는 수식 또한 볼 수 있죠. 물론 이 동네에 갤러리가 상당히 많고 산토리 미술관, 모리 미술관 등등 쟁쟁한 재단을 등에 업은 미술관도 여러 개 있긴 한데 이들이 과연 롯본기를 대표한다고까지 할 수 있을까요? 좀 난 반대인데.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롯본기를 미술관의 도시라고 불리게 한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와 함께 근처에서 추천하고 싶은 또 다른 장소를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지만 미술관의 정의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미술관이란 미술작품 및 문화유산을 수집, 보존, 전시하고 그와 관련된 교육 및 연구를 행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의 유명세를 논할 때 그곳이 가진 소장품이 최우선으로 거론되기도 하며 소장품의 퀄리티가 곧 미술관의 랭킹을 끌어올리는 나름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일례로 영국의 미술 전문지 아트 뉴스페이퍼는 매년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전 세계 미술관의 랭킹을 집계합니다. 1위부터 100위까지 이들 상당수는 앞서 얘기했듯 쟁쟁한 소장품들을 바탕으로 수많은 방문자를 끌어모으는 곳들입니다. 이렇듯 소장품과 미술관의 파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요. 다시 롯본기의 미술관 얘기로 넘어오면 산토리 미술관이나 모리 미술관 등등 미술관이 많다는 롯본기에서 방금 전에 랭킹에 올라간 미술관은 단 한 곳뿐입니다. 바로 일본의 5번째 국립박물관인 국립신미술관이 그 주인공이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여기에는 소장품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많은 방문자들을 끌어모으는 것일까요? 국립신미술관은 도쿄 롯본기역 또는 노기자카역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요. 저는 정문과 가까운 3번 출구가 아닌 직원용 출입구가 있는 노기자카역 5번 출구로 나와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네 자체가 상당히 조용한 곳이라 도심의 한복판이 아닌 교외에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죠. 5번 출구로 나와서 왼쪽으로 조금만 걸으면 큼지막한 입구가 등장합니다. 이쪽은 주로 전시작품의 반입, 반출을 하는 하역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곳인데요. 정문을 놔두고 이쪽으로 들어온 이유는 이 미술관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한 언덕을 따라 굽이치고 있는 커튼월 파사드를 쭉 훑으면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벽들이 수직, 수평으로 나열되어서 마치 파도치는 듯한 덩어리를 만들고 있으며 그 굽이치는 파도의 크기가 주는 압도감이 어마어마하죠. 차가운 소재임에도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어서인지 차가움이 덜한 느낌인데요. 덕분에 주변을 따라 심어져 있는 나무들과도 꽤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멀리서 보면 규격화된 직사각형 루버들의 단순한 나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기둥의 각도나 루버 하나하나의 곡면이 전부 미세한 차이로 다르게 기울어지고 다르게 깎여서 더욱 유기적인 진짜 자연물에서나 볼 법한 곡선이 반복되어 파도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파도? 파도는 일본의 미술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자연물이기도 하죠. 심지어 이 미술관을 디자인한 일본 건축계의 거장 쿠로카와 키조는 일본 건축의 새로운 파도라는 책까지 쓴 바가 있습니다. 파도로 한때 대변되던 일본발 오리엔탈리즘을 의식하기라도 한 것일까요? 물론 제가 이것저것 막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쯤 하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쿠로카와 키쇼의 생전에 마지막으로 나온 그의 유작이기도 한데요. 그는 건축물의 생물학적 신진대사를 뜻하는 일본의 유기적 건축사조 메타볼리즘을 만든 주역이며 대세에 반하는 꽤 파격적인 프로젝트를 자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 파도 사이에 커다란 원뿔이 하나 박혀있죠. 이 원뿔은 쿠로카와 키쇼가 포스트 모더니즘적 건축물을 디자인하면서 나오기 시작한 그의 아이콘과도 같은 도형으로 그는 이 원뿔에 항상 모종의 역할을 부여해 왔는데요. 이 친구는 보시다시피 입구로 사용되었네요. 이곳 국립신미술관은 일본에서 박물관을 포함하여 국립이라는 이름이 붙은 5번째 미술관으로 우에노에 있는 도쿄도 미술관의 기획전시, 공모전, 미술교육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곳은 애초부터 소장품 수집보다 대규모 기획전시와 이벤트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인 셈인데요. 이러한 미술관의 성격 또한 쿠로카와 키쇼의 작품과 뭔가 어울린다고 생각이 든 것이 상설전이 없이 모든 전시장이 기획전으로서 쉴 새 없이 색을 달리하고 작품들이 끊임없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마치 정말로 어떤 거대 생물체의 신진대사를 보는 것 같달까요? 그래서 이곳은 전시 공간의 면적만 무려 14,000제곱미터에 달하는 일본에서는 비교 자체를 불허하는 최대급의 크기를 자랑하고 있으며 바깥에서 보셨다시피 전시장을 제외한 모든 면이 유리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명이 없음에도 상당히 밝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모든 곳에서 압도적인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공간감의 비밀은 그의 시그니처인 원뿔에 있는데요. 원뿔 성애자인 쿠로카와 키쇼, 그는 여기에서 3개의 원뿔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입구의 원뿔을 제외한 나머지 2개의 원뿔은 똑바로 서 있지 않고 거꾸로 서서 땅속에 박혀 있는데요. 여권뿔의 둘레가 가장 넓은 위쪽에는 레스토랑과 카페가 위치해 있으며 둘레가 작아지는 아래쪽은 창고, 비상계단, 화장실 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로 하여금 광활한 공간감은 유지한 채 위쪽의 수직 공간은 야무지게 활용하고 1층의 바닥 면적은 훨씬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저의 해석이긴 한데 사실 바깥에서 본 유리벽의 비밀 또한 이 여권뿔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잘 보시면 유리벽이 안쪽의 여권뿔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따라서 두르고 있죠. 이 건물을 주무르고 있는 메인 조형 그 자체라고 여겼던 바깥쪽의 물결들이 사실은 여권뿔들이 일으키고 있는 파도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딱딱하기 그지없는 건축물에서 마치 바람과 파도의 관계 같은 자연물의 상호작용을 보는 듯한 생동감이 느껴졌달까요? 바깥을 먼저 보고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반전이 있는 예술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도 나고요. 게다가 여권뿔이 노출 콘크리트로 묵직하게 솟아서 그 그림자를 받아 웅장함을 더하고 있으니 극강의 조형미에 효율성까지 챙긴 그야말로 그의 원뿔 사랑이 극대화된 걸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부와 외부의 요소들이 자아내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앉아있고 싶어지는 그런 곳이랄까요? 왜일까요? 왜지? 이에 대한 개인적인 이유를 또 몇 가지 생각해봤습니다. 분명히 차가운 물성의 재료들로 솟아있는 건물인데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감성이 느껴지죠? 저는 미술관의 인테리어가 한몫 거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곳곳이 뾰족하고 형태까지 사각형으로 인공미가 느껴지는 우에노의 국립서양미술관과는 다르게 자연물같이 유기적인 형태가 로비의 전반을 아우르는 데다 압도적인 채광으로 따뜻함을 더하고 또 햇빛을 받는 건물의 안쪽에는 나무로 된 바닥과 루버를 이용해서 심리적으로도 차가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덩달아 곳곳에 비치된 가구도 무시 못하겠죠. 이곳의 인테리어는 전부 북유럽 가구의 명가인 프리츠 한센, 칼 한센 앤선, 그리고 루이스 폴센의 가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뭐 북유럽 가구야 안 어울리는 곳이 어디 있겠냐만 칼 한센 앤선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미술관 개관 전부터 이미 북유럽식 인테리어 조성이 협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상호 유사성이 많은 일본과 덴마크의 디자인의 조합은 워낙 실패 없는 조합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 친구들은 자연물에서 영감을 얻은 유기적인 형태의 가구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이 미술관의 인테리어로 정말 찰떡이라고 생각되네요. 두 번째로는 아침부터 간식, 점심, 저녁, 야식까지 모두 커버 가능한 부대시설의 퀄리티가 되겠습니다. 이 미술관에는 층마다 하나씩 총 4군데의 카페와 레스토랑이 입점해 있는데요. 건물의 규모가 압도적이니만큼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또한 다른 미술관들이 상대도 안 될 정도로 크죠. 특히 레스토랑의 그레이드 역시 그야말로 엄청난 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루 3끼에 디저트까지 전부 해결할 수 있으니 사실상 몇 시에 찾아와도 전시관람 이외의 목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장소라는 게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는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안도 좋지만 바깥에서 찾아볼까 싶은데요. 미술관에서의 식사도 좋지만 이곳 롯본기는 애초에 힙한 장소들이 몰려있어 남녀노소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이죠. 근방에 전시 한 편 때리고 가기 딱 좋은 카페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 중에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미술관의 후문으로 다시 나가서 오른쪽으로 돌아 앞서 나왔던 5번 출구를 지나서 쭉 걸어가면 이렇게 생긴 초록색 간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간판의 안내를 따라가면 마주할 수 있는 이곳은 노기자카의 주택가 사이에 위치한 쉐어그린 미나미 아오야마라는 감각적인 플랜트샵과 카페가 합쳐진 공간으로 가운데에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마치 식물원에 온 것 같은 평화로운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평화로운 분위기와는 다르게 브금 성곡은 세상 힙해서 그게 또 색다르기도 하고 한국에서야 솔직히 1도 아니지만 카페의 크기에 아주 야박한 도쿄 도심 안에서 이만한 규모의 매장을 찾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더욱 이색적인 공간이랄까요? 어린이나 반려동물 친화적인 매장 분위기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옆에 플랜트샵에서 다양한 화분이나 감각적인 굿즈들을 구경할 수 있으며 카페에서 로스팅한 원두까지 팔고 있기 때문에 플랜테리어 혹은 커피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 더욱 추천드리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롯본기의 미술관과 카페를 각 하나씩 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롯본기가 있는 미나토구에는 구경해야 할 건물들이 정말 산더미처럼 많은데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꼭 모두 소개해드리고 싶으니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프로바서 엑스였습니다.